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KBW 2022 이번 주에 떡락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 KBW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를 이야기하죠.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번 주에 과연 떡락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시작됐다. 계속 홍보를 해왔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W 2022 임팩트를 빛낼 연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비탈릭 부테린도 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연사로 왔죠. 비탈릭 부테린 등 130명 한자리에 티켓 전략 매진이라고 하면서 취재 경쟁이 후끈하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최근 비트가 상승 vs 하락에 대한 해석이 더욱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비트가 MACD 상승 시그널 나왔다고 롱 가지아를 외칠 수도 있고, 비트파이넥스 이더롱이 큰 폭으로 줄었으니 숏 가지아를 미는 분들이 있다. 이더리움 롱이 이렇게 유지되다가 꺾이고 나서 시장이 떡락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더롱이 확 꺾여서 내려오니까 또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비트가 이더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 있고, MACD의 추세가 이렇게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는 쪽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 비트의 경우도 RSI 다이버전스로 치면 하락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 시그널들이 계속 나왔고, 이번에도 완벽하게 과매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과매수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하락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뚫고 올라가면 또 시원한 상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KBW다. 물론 과거 2020년 11월이었던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행사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 유동성이 풀리던 시기여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던 그런 시점이었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시기상으로는 타이밍이 좋았다. 어쨌든 시장이 좋으면 이런 행사가 당연히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대외적 요인이 정반대인 상황이지만 두바이, 뉴욕 등의 대형 블록체인 행사 시기에는 최소한 급락이 진정되거나 분위기가 좋았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KBW 초반에는 적어도 떡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사례로 빗대어 봤을 때 이번 주는 역시나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전까지는 편안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왜 수요일까지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또 궁금해지시겠죠. 수요일에 대체 뭐가 있길래? 수요일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이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거죠. CPI는 코어와 헤드라인으로 나눠지는데, 코어는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코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가 포함된 CPI를 헤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 곡물, 식량과 에너지는 가격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함하고 빼고 두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예상치는 0.2, 코어 CPI는 0.5다. 참고로 빨간색 아이콘, 여기 빨간색 있죠? 영향력이 큰 지표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가랑 곡물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꼬였던 원자재 수급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 뭔가 이제 정상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일시적으로 수출길이 막혔던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이나 인도를 통해 어디선가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수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곡물 가격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른 게 얼만데, 그죠?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안정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원유의 경우 중국과 인도가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매입하는 것을 미국이 결국 눈 감아 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입장에서 산유국까지 갔어도 증산 딜에 실패했으니 결국 남아있는 수는 신념을 굽히는 방법을 플랜 B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플랜 B를 선택해서라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산유국으로 가서 증산을 하는 것에 딜을 하려고 갔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용하는 것에 눈을 감아준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러시아를 하겠다고 전 세계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6월에 에너지 가격이 정점을 찍었으니 7월은 그보다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다. 해석의 여지 또한 대부분 긍정적이다. 7월에 CPI가 6월보다 낮게 나오면 베스트고
7월 CPI가 6월보다 높게 나와도 증가폭이 줄었다고 변곡점이라고 자축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세가 완만해졌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좋게 해석할 여지가 아예 없어도 렌트비 핑계를 대며 주거비 반영은 원래 좀 늦다고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착륙이 성공했고 금리 인상 가지아를 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왜냐? 이게 계속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잖아요. 침체가 돼버리면 결국 또 부양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잘못 예측하고 상황을 끌고 나갔다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랜만에 활짝 웃는 파월이다. 뭐 지금 웃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웃는 걸 잘라서 보여주시는 거겠죠. 물론 뉴스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과 리세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인플레랑 리세션이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세션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몇 달간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판정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한 시장 데이터를 이제는 좀 롱텀으로 봐야 하는 근거가 되었고, 그죠? 데이터가 워낙에 오락가락하니까 시장도 사람들도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번 주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앞으로 최소한 몇 차례의 물가 보고서를 더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기 보고서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연방은행 총재의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이젠 뭐 다들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당장 볼 게 아니라 천천히 봐도 돼 라고 한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 지표들이 금리 인상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쿨다운 되고 있다는 점을, 어쨌든 이게 계속 높아지면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진정이 되면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아 보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노동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관련 지표들은 싣고 있다. 이건 연준이 찾고 있는 이상적 상황이다. 이상적 상황 이꼴 연착륙이죠. 연착륙을 해서 큰 문제 없이 상황을 진정시켰다. 금리 조금 인상시켜가지고 상황이 좋아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지표들이 안정화되면 다시 금리를 낮추든 금리 인상 폭을 줄이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내부 집안 싸움인데, 이 중심에 폴로닉스와 저스틴 선이 있다는 게 문제다. 저스틴 선이 폴로닉스를 인수했죠, 최근. 그리고 저스틴 선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POW. 이더가 POW에서 포스로 전환을 하죠. 포스로 전환을 하면 채굴 세력의 일부분이 그냥 그대로 체인을 유지해서 우리가 포크를 하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포크를 하자는 쪽에 저스틴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너네가 이거 포크에서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에서 포크 나오는 이 코인들은 다 너네 줄게 막 이러고 있어요. 최근 이클 가격을 보면 덤핑이 딱히 없다. 그에 비해 유동성, 거래량은 그래도 꽤나 상위권에 유지해 있다. 이건 가격의 출렁임 없이 이더를 대체할 늠름한 모습을 일부러 연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야 채굴장들도 붙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제 이클도 제대로 뭔가 보여주려나 보다라는 기대 심리를 만들 수 있죠. 아마 이 기간 동안은 이클의 급등보다는 현재 가격 방어에 치중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이클은 이제부터 활용도에 집중해야 한다. 이더 POW는 비트코인 캐시와 비슷한 행보를, 행이라고 적으셨는데 행보를 보일 것 같다.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캐시처럼 쓴다고, 현금처럼 쓴다고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이나 연구개발 뭐 그딴 건 모르겠고 여기저기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 장땡, 이걸 저스틴선은 아마 밀 것이다. 그래서 개발 따윈 필요 없고 지금 있는 선에서 하고 어느 정도 개발자들 좀만 모아가지고 운용만 되면 되고 체인 계속 유지하면서 채굴해가지고 나오면 이거 주고받으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트론 테더, 그러니까 트론 체인을 사용하는 테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USD는 트론 기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쪽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불 네트워크 능력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 이거 하나만 노려도 저스틴은 남는 장사다. 그죠? 저스틴은 어쨌든 본인의 이익에 맞춰서 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클은 호재거리라고 있다고 해도 저스틴이 POW 이더 쪽 이슈를 터뜨리는 걸 보고 이후에 터뜨리지 않을까 싶다. 얘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워딩을 하고 무언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클의 호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비탈릭은 이클을 밀어줄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협업이 됐든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슈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만약 이더가 동생 일거리로 이거저거 챙겨주는 POW 플랫폼 코인으로서 이클을 하나로 자위하고 만족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다. 단순히 이제 이더의 동생이다, 이더가 챙겨주는 거 조금씩 하면서 하는 POW 플랫폼 코인 정도로 만족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클에서 또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저스틴 선이나 비탈릭처럼 키맨이 없는 게 아쉬울 뿐이다. 어쨌든 코인들은 키맨이 있고 없고가 많이 차이 나죠. 퍼포먼스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더리움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더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탈릭이 이거 찍고 저거 찍고 하면 막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했던 거고, 이런 인물이 있는 프로젝트가 이럴 때는 참 유리하다. 그래서 이클에 이런 인물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상황은 긍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만 되면 이클의 가격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호재가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저스틴은 어쨌든 본인의 파일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어디까지 성공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맞게 이클도 이더와의 어떤 협업이나 새로운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면 된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수요일날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현재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한참 진행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건 그냥 뭐 겐또 찍기가 아니라 선례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상승 쪽으로 보는 쪽은 이렇게 MACD가 이렇게 깊이 내려왔고 다시 이제 파란색이 나올 때가 됐으니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제 하락 쪽으로 보고 있는 이더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더 롱이 이렇게 줄어들면 하락이 나와서 이번에도 하락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거니까요. 매매하시는데 또 투자하시는데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